중국이 어제 기준 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렸습니다. 네, 그동안 증시 부양을 위한 대책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지만 약효가 없거나 임시 방편인 경우가 많아서 이번 조치가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박성우 YTN 경제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 증시 기준 금리를 어제 전격 인하했는데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네. 제가 출연하기 직전에 좀 보니까 올라갔다가 또 붉은색이었다가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네. 중국이 그러니까 8달 만에 3,000선이 무너지면서 주가 하락에 충격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증시 부양을 위해서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은 거죠. 그렇죠. 강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그다음에 지급준비율도 내렸어요. 기준금리는 아시겠죠. 그냥 금리를 내리면 돈값이 싸지니까 빌려 쓰기 편한 거고요. 지급준비율은 뭐냐면 은행이 예금자가 돈을 달라고 할 때 대비해서 쌓아두는 돈인데 그 돈을 좀 덜 싸도 된다. 결국은 금리를 내리든 지급준비율을 내리든 돈을 시장이 많이 푼다는 얘기인데 그 조치는 금리만 보면은 작년 11월 이후에 5번째고요. 지급준비율 내린 것은 올해 들어서 3번째입니다. 결론은 돈을 더 풀어서 증시를 좀 떠받치겠다라는 게 핵심 대책입니다. 네. 이른바 9월 위기설이 이제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배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해마다 9월이 되면요. 가을이 오면 위기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에. 우선 역사를 한번 짚어볼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그때도 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한 6월쯤에 이미 9월 달에 위기가 올 거다 했습니다. 실현됐습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9월 달에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죠. 그 다음에 2008년 이후에는 2011년이 있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유럽에서 재정 위기가 나올 때입니다. 그리스가 디폴트가 나네 마네 하고 스페인도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한참 그럴 때 결국은 위기설이 나왔는데 현실화됐습니다. 가까이는 2013년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해냐? 2008년에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어요. 유럽도 풀고. 좀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걷어들이겠다고 미국이 얘기를 했어요. 좀 유식한 말로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현실화가 안 됐습니다. 왜냐. 이 신흥국에서 돈이 많이 빠져서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 상황을 보고 미국이 조치를 좀 연기했어요. 실제로 돈을 빨아들이긴 했는데 그 속도가 느렸고 별로 급격하게 빨아들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크게 봐서 3번의 9월 위기설이고요. 근데 9월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미국의 1928년이죠. 그럼 대공황 바로 직전이죠. 28년 때부터도 그렇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9월 달이 1년 중에서 가장 평균 수익률이 낮은 달입니다. 9월 달이. 9월이 또 9.11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9월이 또 채권의 만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9월이 위기설에 많이 현실화된 적도 있고 안 된 적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는 게 시장의 현재까지는 지배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양적 완화 축소한다. 2013년 9월 말씀하셨는데 올해 들어서도 9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여러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다르게 돌아가니까 지금의 그 9월 위기설의 핵심은 이미 미국이 예고해 놓은 9월이든 12월이든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탕에 깔린 상황에서 중국이 저렇게 제조업을 플러스해서 증시도 폭락을 하니까 9월 위기설이 나왔는데 과연 그러면 그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될 거냐? 아직까지는 그렇게 현실화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움직임도 있고 중국의 움직임도 있다 보니까 미국이 안 할 수 있어요. 지금 세계 경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중국 베이징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지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던 중국 증시 오늘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봉국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어제 8달 만에 3,000선까지 무너졌던 중국 증시가 오늘은 상승세로 출발하는가 했더니 지금은 혼조세로 보인다고요?
이제 상하이 종합지수는 어제보다 0.53% 오른 2,980.79로 출발했습니다. 곧바로 2%까지 떨어졌다가 0.5% 정도 상승하는 등 극심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안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1.9%까지 떨어져 있고요. 선전 증시도 0.02%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비슷하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중국인민은행은 기준금리 0.25% 인하와 함께 은행 지급 준비율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7일 이후 2달 만에 다시 내린 것인데요. 일단 유동성 공급 대책에도 상하이 종합지수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등 증시 폭락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8달 만에 3,000선이 무너진 데 따른 것입니다.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는 7.63% 폭락해서 지난 19일에 비해 주가는 22%나 급락했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팽배해서 중국의 이번 조치가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물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서봉국 특파원이 지금 미지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잘 뭐 아직 불확실하다 이런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제 금리 내렸죠. 근데 그 몇 차례 내렸는데도 지금 안 살아나니까 또 내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원래 중국이 하려고 금리도 내려봤고요. 또 뭘 했습니까? 그다음에 돈도 많이 풀어봤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환율을 전격적으로 또 통화 가치를 떨어뜨렸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3일 연속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금리, 자정, 환율로 갔다가 다시 금리를 또 갔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무차별적으로 시장 증시를 떠받치게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게 어떤 정치하게 짜인 시나리오라든지 그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즉자적으로 이 증세, 대증요법을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 금리 인하하니까 유럽은 올랐어요. 근데 미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중국 경제가 정말 심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또 빠졌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은 조금 북핵도 해결이 되고 약간 그 소강 상태, 북핵이 아니고 북한하고 접근이 좀 해결이 됐고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아시아 시장은 기준금리가 약간의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충격이 지난 24일이나 25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모습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추세다라고 얘기하는 아직 멀죠. 일단 뭐 신흥국들도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파장이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파장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아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2008년에도 보면 미국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신흥국까지 전파가 됐잖아요. 간단합니다. 신흥국에서 위기가 오는 것은 돈이 빠져가지고 하여튼 선진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엔 양상이 좀 달라요. 이번엔 중국이 흔들리니까 통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포함해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지난번에 출렁거리니까 2008년하고 하나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신흥국 19개국의 신흥국에서 선진국을 빠져나가는 돈이 2008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지금이 2배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거고 원자재 난이 또 있죠. 특히나 중국이 원자재를 많이 빨아들였는데 세계의 공정이라고 해서 그게 브라질이나 이 러시아나 원자재 수출해서 돈 버는 국가들한테 아주 직격탄을 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신흥국 위험이 2008년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그리고 미국 그 세계 경제를 이끄는 G2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금융당국 정말 면밀하게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호 YTN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